수조와 if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db 함수를 공부하실 때는 먼저 조건 범위를 먼저 입력하거나 확인하고 d 맥시멈 그러면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할 거야.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두 번째는 계산할 열번호, 세 번째가 조건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 함수를 뭐뭐뭐를 쓰세요. 그 다음에 범위는 어디에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분이 사탐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사탐에 해당되는 걸 찾는 거니까 구분이 사탐이라는 말이 조건이구나.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 복사해 놓으시고요. 구분이 사탐인 과목 중에서 표준편차의, 그럼 표준편차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계산할 열번, 여기는 조건범위, 여기는 계산할 열번. 하나, 둘, 셋, 넷, 4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점수를 구하라니까 D 맥시멈, 최저 점수를 구하라니까 D 미니멈. 뭐 D 썸은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면 이렇게 하시고, 차이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빼기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D 맥시멈을 먼저 하시는데 항상 수식 입력줄에서 계산 작업을 하세요. 늘 하시고 M, DM. 함수를 선택할 때는 탭키나 더블 클릭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인수를 먼저 선택하시고 마법사를 들어가면 좀 편해요. 그래서 구분서부터 전체 범위 잡으시고 FX 눌러서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키 바로 누르시면 첫 번째 조건은 우리가 처리를 했잖아요. 첫 번째 인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수로 바로 내려오라고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탭키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할 열번호 4라는 걸 알잖아요. 4 누르시고 탭. 그 다음에 조건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최대값이 12.33이구나. 화면에 표시되는 것도 12.33이나. 요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법사를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계산된 결과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D 미니멈을 빼는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앞에 부분을 는을 빼고 복사하셔서 뒤에서 빼기 붙이기. 그 다음에 맥시멈을 미니멈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작업을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다 나왔나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7번 예제로 넘어오겠습니다. 7번 예제는 이제 sumIf, 그러니까 물결 if로 끝나는 함수를 공부하는데 얘는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맞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표 전체가 아니라 특정 범위를 지정해서 조건을 판단하고 특정 범위를 지정해서 합계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umIf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표 전체가 아니라 범위를 지정하여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한다. sumIf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가 다운표 안에 조건을 넣고 세 번째가 계산할 범위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에서 보면 소속이 상공인 사원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에버러지, STDV, sumIf 중 알맞은 함수를 쓰세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합계니까 sumIf를 쓰는데 조건이 뭐예요? 소속이 상공인. 이게 뭐예요? 조건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소속 중에서 상공을 찾아서 이 상공이 들어가 있는 행에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상공. 그 다음에 여기가 계산할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요 뒤에 계산할 범위를 빼면 COUNTIF예요. 그냥 COUNTIF는 조건을 맞는 개수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계산할 범위가 없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SUMIF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면하시고 SU SUMIF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선택은 탭이나 더블 클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탭키 누르시고 첫 번째 범위 여기가 렌지가 돼 있고 뒤에가 SUM 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계 범위 여기 앞에는 그냥 범위인데 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다. 그래서 소속에 관련된 범위를 잡는데 위에를 선택하시고는 안 돼요. 제목행을 잡는 건 DB 함수만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범위를 선택을 하셨나요?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그러니까 마법사 들어가자마자는 거의 탭이에요. 첫 번째 범위를 선택했으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냥 상공이라고 쓰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상공의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세 번째 인수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계산할 범위입니다. 계산할 범위. 그리고 얘가 합계가 이렇게 나와요 하는 형태가 되죠. 자,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 987만 원이 나왔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작업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너뛰겠습니다. 이건 그냥 에버러지 if니까 세 번째 문제는 소속이 상공이면서 판매 수량이 20 이상인. 그러니까 요 앞에가 조건인데 조건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소속 중에서 상공을 찾고 판매 수량 중에서 2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SUMIF S 함수를 사용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D19를 클릭하시고 늘 SU SUMIF S를 화살표로 톡톡 내리시고 함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탭키나 더블 클릭이에요. 자, 탭키 누르시고 자, 여기에 보면 밑에 풍선 도움말에 SUM range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계산할 범위를 먼저 선택하라는 계산할 범위를.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뭐하라 했어요? 탭. 그러면 여기도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을 127개까지 계속 탭키를 누르면 늘어나요. 첫 번째 조건은 소속 중에서 상공을 찾는 거잖아요. 소속 중에서 상공을 써도 되고 주소를 지정해서 써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B3에서 B13이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은 상공이니까 주소를 갖다 쓴 거예요. 되셨나요? 탭키를 누르시고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판매 수량 중에서 20 이상이니까 판매 수량의 범위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조건은 뭐가 돼? 크거나 같다 20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이럴 때는 탭키를 한번 눌러보면 따옴표가 들어가면서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 if 함수의 조건은 항상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럼 66만 661만 2,900원이 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죠. 이게 물결 if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12번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수직 찾기 참조, 찾아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찾아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수직 찾기 참조예요. 자, 천열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찾아서 뽑을 범위를 정하면 여기 천열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Vlookup은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가 뽑을 열번을 누르시고 네 번째가 방법인데 방법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똑같은 값을 찾을 때 써요. 주로 문자에서 찾기를 할 때 주로 0을 써요. 문자 데이터는 재근값이 없으니까. 방법 1은 유사일치,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근데 오름차순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생략 가능하고 작은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강수향이라는 사람의 평점이 79.6이에요. 얘를 여기서 찾아서 여기에 있는 등급을 가져다가 여기다 넣고 뒤에다가 AND 등급이라고 결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V룩업은 H룩업은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시고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첫열에서 찾아서 두 번째, 세 번째 열에 있는 등급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인수가 뽑을 열 번호예요. 하나, 둘, 세 번째 인수를 뽑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79.6이라는 값이 여기 찾으려는 값 목록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은 죽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뭘 써요? 1. 근데 1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오름차순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요 인수들이, V룩업의 인수들이 어디에 돼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따라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서 쓰면서 분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자꾸 남아요. 그러면 D3에 포인트 넣으시고 수식 입력줄에서 자, 여기 보면 V룩업, H룩업 중에서 골라 쓰라 그랬어요. V룩업은 수직 찾기 참조, H룩업은 수평 찾기 참조. 근데 얘가 등급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V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능하시고 V에 자, V룩업이 나오시면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C3에 있는 강수향이라는 사람의 평점에 해당되는 등급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려는 값이 C3. 자, 마법사 들어가겠습니다. 누르시고 탭. 두 번째 인수가 여기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와 있죠.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서 여기 세 번째 있는 등급을 가져갈 거예요. 절대 주소는 어떻게 하라고요? F4번 키를 한 번 눌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라 그랬어요? 깜빡 잊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절대 주소 안 넣네 하고 클릭하고 F4를 누르면 뒤에만 들어와요. 그래서 앞에도 F4를 또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아니면 범위를 지정하고 F4를 누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인수가 컬럼 인덱스 넘버 뭐예요? 뽑을 열 번호가 몇 번이야를 묻는 거잖아요. 아까 몇 번이라 그랬어요? 3이라고 쓰시고. 방법은 뭐로 써야 돼요? 1. 요 1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풀이에는 전부 얘가 생략이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생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면서 얘는 생략 가능에만 기억하세요. 그럼 얘가 4등급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뒤에 가서 AND 따옴표 등급이라고 넣어주시고 한영 풀어주시고 엔터. 자, 이렇게 엔터 한 다음에 그냥 시프트 엔터가 빨라요. 마우스를 손대는 것보다 한 칸 다시 위로 올리는 건 시프트 엔터. 그리고 이 모서리에서 채우는 작업을 하잖아요. 채우는 작업도 드래그 하는 것보다 이게 빨라요. 더블 클릭. 따당. 그럼 얘가 표에 맞춰서 채우는 작업을 해줘요. 어떻게 한다고요? 더블 클릭. 그리고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하면 맨 마지막 칸을 클릭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올라가서 범위가 제대로 됐는지 찾으려는 값은 V7, C7로 바뀌었죠. 찾아서 뽑을 범위는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절대 주소 이상 없네 하고 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14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H룩업을 사용하는 거예요. H룩업. 자, H룩업. 여기 보면 공제 금액을 구하는데 여기 있는 예금액에다가 수익률을 끌고 올라와서 얘랑 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하여 예금액에 대한 공제금액을 구하고 공제금액 영역에 표시하세요. 그럼 우리가 뽑을 범위는 여기인데 찾을 값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찾아서 뽑을 뻔. 그러면 이 찾으려는 값들이 표 안에 존재를 해야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표 안에 장마, 연금, 주식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들은 없어요. 가만히 봤더니 여기 예금의 종류에서 왼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프트가 그래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시고 함수를 뭘 써야 하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수평 찾기 참조를 하는구나. 첫 행에서 찾는구나. 그러면 찾으려는 값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줘서 이게 이제 뽑을 열번호가 아니라 행번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행으로 찾으니까. 방법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0, 유사일치 1, 오름차수. 그러면 여기서 찾으려는 값이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뽑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는 L이. 그리고 이렇게 함수가 좀 단순한 거는 마법사를 안 쓰셔도 되겠죠. 여기다가 클릭, 콤마, 2. 요 콤마가 인수와 인수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법사 들어가서 탭 2를 하셔도 되고, 바로 콤마 2 하시고, 함수를 끝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로를 닫아주시라고. 근데 함수가 하나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엔터. 그러면 얘가 함수를 완성해 주신다 그랬죠. 엔터하고 다시 올릴 때는 시프트 엔터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채우는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우는 작업은 뭐예요? 모서리에서 더블 클릭. 쭉 내려가서 마지막 결과물을 클릭하시고 주소를 찍어보면 처음에는 여기에 있던 게 쭈르르 내려가면서 여기 있는 걸 뽑았잖아요. 이렇게 주소가 변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이 상대 참조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찾으려는 값을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서 여기 있는 값을 뽑아다가 올려놓는 작업을 할 거예요. 수평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뭐를 써요? H로. 자, 함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커서를 어떻게 왼쪽으로 옮기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왼쪽으로 안 옮겨서 마법사에 들어가면 레프트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마우스로 H 룩업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누르면 마법사가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찮으니까 왼쪽에 넣고 H 룩업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 찾으려는 값을 해결했으니까 탭키를 눌러서 두 번째 인수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인수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어디에요? 여기 장마부터 3.7%까지. 그 다음에 절대 주소를 누르셔야 되니까 뭐를 눌러요? F4. 그리고 그 범위에서 몇 행에 있는 값을 뽑아요? 2행에 있는 값을 뽑아요. 그 다음에 얘는 숫자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숫자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0 쓰시면 돼요. 계획값이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걸 잘 보시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지금 연금에 관련된 걸 뽑아서 18.7%가 올라가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가 0.187이 나왔어요. 이게 18.7%잖아요. 그러니까 100%, 100분율이 되어 있는 걸 일반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근데 수식 결과라는 건 뭐냐면 화면에 엑셀 시트에 나타나는 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값이 뭐가 되어 있어요? 0.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값은 100분율이 되어 있는데 공제 금액에 들어가 있는 거는 예금액 곱하기 수익률에 해당되는 걸 곱해서 돈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퍼센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서식이 100분율이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87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18.7%가 아니고 왜 0이 나왔지? 하고 당황하세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홈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회계 표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셀서식에 들어가 보면 회계 표현의 소수점 자리가 0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187이 어떻게 돼?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0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는 100분율인데 여기는 회계 표현이구나.
하고 인식을 하시고 우리는 뭘 구해주는 거예요? 예금액을 곱해서 뭐를 해주는 거예요? 공제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엔터, 시프트 엔터. 그러면 값이 나왔고 얘를 그대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지금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가 넘어요.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1번 예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은 if 함수와 이제 and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if 함수는 이 형식이 뭐 3개가 있을까 뭐 3형식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하시고 먼저 조건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게 참이면 거짓이면 뭐 할까? 그러니까 참과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오차율이 1% 미만이고 이거니까 and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면서 이거는 생산량이 5천 이상이면 참이면 합격, 아니면 제작업으로 판정에 표시하시오. 그리고 if와 and를 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 1이고 여기가 조건 2인데 얘는 조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논리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모두 만족하면 참이 되는 게 and 연산 아니면 오화 연산입니다. 그러면 조건 1, 2가 있으면 논리식 1, 2가 있으면 논리식 2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늘 시기야 첫 번째에 있는 오차율 값이 1% 미만이야. 이렇게 판단을 하는 비교 연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를 하면 true가 나오죠. 자, shift 엔터를 하시고 채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가 붙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Z를 누르시고 채우기 핸들로 원하는 데까지만 채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는 1% 미만이니까 false, true. 여기는 1% 이상이니까 false가 나왔네. true, false 작업을 하면 첫 번째 false와 첫 번째 true를 보면서 참 거짓이 맞았나 안 맞았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조건 1이에요. 조건 2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and라는 함수를 쓰는 거예요. an 하시고 탭. 그러면 이제 함수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함수는 이름과 가로로 시작해요. fx 누르시고 로직 1 첫 번째 논리식은 놓단 말이에요. 탭키 누르시고 두 번째 논리식이 뭐예요? 생산량 값이 5천 이상이에요. 그럼 생산량이 첫 번째 생산량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5천 이상.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여기서 이제 혼동이 와요. 자, 우리 물결 if 함수를 사용했어요. 이때는 범위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조건을 썼어요.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를 선택하고 바로 비교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결 if 함수 할 때 범위 잡고 뒤에다 막 조건을 써요. 그게 아니에요. 조건은 거기서 밑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1대1 비교예요. 물결 if 함수는 다대1 비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나와서 얘를 모두 만족하는 둘 다 true가 되면 true. 하나라도 false면 false가 되는 게 and 연산이에요. 자, 확인하시고 얘를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앞에 부분은 1% 미만이라 true가 됐었는데 두 번째 조건을 지정했더니 5천 이상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false가 돼서 결과가 false가 나온 거예요.
if 함수가 제일 어려워요. 시험 볼 때마다. 그래서 함수 문제가 5개가 나오면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choose DB, 물결 if, vlookup h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f 함수를 풀라 해요. 그 if 함수는 이 true, false를 뽑아내는 작업이 어려워요. 참과 거짓을. 그러면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if 함수 사용하는 게 쉬워요. 는 다음에 가서 I. 그러면 I로 시작하는 함수 중에 첫 번째가 if예요. 그러니까 I 탭. 함수가 2개니까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시고 마법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첫 번째는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 2개를 집어넣고 우리가 이제 true, false를 구했단 말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참일 때 뭐 할 거야? value if true가 나와요. 참일 때 뭐 하라 했습니까? 합격. 그리고 밑으로 내리세요. 그럼 얘가 다운표가 들어가요. 그리고 마법사를 사용하면 문자 데이터에 다운표를 안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넣어줍니다. 두 번째, value if false. 거짓일 때 뭐 하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쉬워요. 합격일 때 뭐하고, 참일 때 뭐하고, 거짓일 때 뭐하는 이 작업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true, false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true, false 작업을 하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true가 맞는지, false가 맞는지. 그 다음에 확인을 하시고 이 내용을 이렇게 쭈르륵 채워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이게 if 함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if 함수는 조건을 판단하여 참일 때, 거짓일 때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게 if 함수예요.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쉬운 문제고요. 같은 유형으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활 2급 필기 시험을 보면 합격 기준이에요.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 첫 번째 조건이 평균값을 구해서 60점 이상. 이거니까 AND죠. 그 다음에 2개의 과목이 각각 40점 이상. 그러니까 얘가 40점 이상, 얘가 4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 우리는 남주영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수식을 구해서 얘를 갖고 채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2개의 과목의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 60 이상이에요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하시고 AV 에버러지가 두 번째 있네요. 탭키 누르시고 컴퓨터 일반과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대한 B3에서 C3을 범위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평균값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평균값이 60 이상이에요 라는 논리식을 처리해서 true, false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그거는 갖다 60이라는 비교 연산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하면 true가 나왔고 얘를 채워보면 true, false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false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평균이 60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70점 맞았는데 하나는 45점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115점. 평균이 60이 되려면 120점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alse가 맞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건이 3개예요. 평균이 60 이상이에요. 컴퓨터 일반이 40 이상이에요. 스프레드시트가 40 이상이에요. 이 3개를 모두 만족하면 참이 되는 연산이에요. 그래서 AND 넣어주시고 AND 넣어주시고 탭. 함수가 2개가 됐네요. 커서를 어디다 넣고 왼쪽에 넣고 fx 누르시고 탭키 눌러서 이제
로지컬 E. 두 번째 조건으로 주면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컴퓨터 일반이 그거 하나 갖다 4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일반이라는 점수는 B3에 있잖아요. 걔가 40보다 커요. 탭키로 밑으로 내리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C3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40점 이상이에요.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true에서 true가 되는 거예요. and 연산은 뭐예요? 모두 true일 때 true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쭈루루 채워보면 변화가 없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세 개의 조건을 판단해서 true, false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if 함수를 넣어줘서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면 처리하시면 돼요. I 누르시고 탭. 커서 왼쪽 Shift F3 탭. 참일 때 뭐 하라 그랬습니까? 합격. 거짓일 때 뭐예요? 불합격. 그러면 합격. 참일 때 합격, 거짓일 때 합격. 그러니까 if 함수는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야? 이거는 쉬워요. true, false를 완성해서 주어진 논리식을 완성해서 true, false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아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자 요거도 보세요. 지금 얘는 범위를 이렇게 한번 채웠다가 첫 번째 칸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칸에 있는 거를 범위 안에 아래로 채우세요 하면 어제 단축키 배운 게 뭐였어요? 컨트롤 D를 누르면 밑으로 내용을 쭉 채워줘요. 그러니까 채우는 작업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드래그, 더블 클릭, 범위가 되어 있을 때는, 범위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돼요. 자, 요게 단순 if문 1번, 2번 예제입니다. 자, 3번 예제를 볼게요. 자, 얘는 좀 복잡하니까 일단 따라하지 말고 한번 작업을 한 다음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이러면 얘가 학번에서 마지막에 두 자리를 뽑으세요. 그러니까 write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write가 나와 있고요. 3으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해서, 그러니까 mod라는 함수가 이제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mod,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 A반, 그 다음에 아니면 B반 이러면 단순 if문이에요. 그러니까 if문은 참일 때, 거짓일 때 딱 두 가지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2면 B반. 그러니까 2면 B반이라는 말이 뭐가 생략됐냐면, 또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면 B반이에요. 또 옆에 왔더니 0이면 C반이래요. 그러면 또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뽑아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에요 판단하고 C반을 하는 거예요. 중첩 if는 한 회차에 두 문제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하는 거 꼭 기억하시는데, 따라하지 말고 보시고요. write라는 함수가 있죠. 오른쪽에서 뽑을 때 사용하는 함수. 학번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을 거야. 그냥 콤마 2 엔터. 그럼 두 개가 뽑혔어요. 그럼 얘를 3으로 나눠요. 나누는 함수가 mod예요. 탭하시고 커서 왼쪽 Shift F3 탭. 뭐로 나눠요? 3. 그럼 얘가 나머지를 구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쭉 내려가 보면 얘가 0, 1, 2, 3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4예요. 그러면 0, 4를 뽑아서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1이 되겠죠. 얘가 5예요. 그러니까 0, 5를 뽑아서 3으로 나누니까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그 값이 A이면 A반이잖아요. 중첩 if 들어갑니다. 중첩 if예요. 는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작업을. 그러면 1이 돼 있는 데는 이제 true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요. 이제 true, false, 항상 if 함수는 true, false를 확인한 다음에 if를 추가하는 거예요. I, 탭, 커서 왼쪽, shift F3. 자, 이제 여기서 기억하실 게 이거예요. 먼저 얘를 0이야, 2야 또 판단하는 작업을 또 해야 돼. 이걸 3번을 한단 말이에요. 얘를 복사를 먼저 해놔요. 또 쓸 거니까. 탭하시고 A반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아니면 할 때 뭐를 해요?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그 값을 3으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2예요 하고 판단하는 if를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안에 if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중첩 if라고 해요. 그래서 중첩 if, 함수 안에서 함수를 쓸 때는 어디로 가냐면 이름 상자로 가요. 그러면 최근에 사용하였던 함수 목록이 10개가 보여요. 그럼 나는 if를 또 쓸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세 번째 칸에서 if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여기 로지컬 태스크가 나오면 이제 컨트롤 V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 아니라 이번에 뭐를 판단해야 돼요? 2예요 하고 여기를 살짝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돼요? B반이 되죠. 또 세 번째, 아니면 꼭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칸에 내려와서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를 고르려고 했던 if가 보여요. 그럼 고르는 게 아니라 선택이에요. 클릭. 그럼 여기 아니면일 때 if가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상자에서 함수 추가하는 거예요. 자, 컨트롤 V.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0이면 C반이잖아요. 그 앞에 생략된 게 뭐라 했어요?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에요 하는 거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탭키를 누르시고 여기에다가 C반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한 다음에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중첩 if 작업이에요. 기억하실 건 if 함수를 추가하자마자 조건을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일 때 처리하시고 세 번째 칸 아니면일 때 if 함수를 추가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대로 한번 작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3의 포인트 넣으시고, 자, 주어진 내용처럼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그러니까 학번에서 마지막에서 두 개를 뽑아야 돼요. 는 RI, right. 학번 선택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2. 학번이 있는 B3에서 오른쪽 끝에서 두 개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얘가 01이 뽑히는 거예요. 따옴표가 붙었어요. 문자 데이터예요. 확인 누르시고. 자, 이제 나머지를 구할 거예요. 눈하고 R 사이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MO. 그러니까 MOD가 첫 번째 있네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러면 함수를 선택할 때 탭,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시고 마법사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누는 수는 우리가 right에 의해서 구했잖아요. 여기 right에 의해서 나누는 수를 구했어요. 나누는 수는 뭐예요? 3. 그러니까 값하고 나누는 수를 넣어주시면 돼요. 3을 넣었더니 나머지가 1이 나왔어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드래그해서 채워보겠습니다. 그러면 120, 12, 111 하고 나머지가 구했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하니까 3보다 작은 값만 나와야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내가 작업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서 if문 쓰는 거 아니에요. if문 항상 언제 써요? true, false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를 판단해야 돼?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논리식을 완성하시고 엔터.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건 Shift 엔터 누르시면 돼. 엔터, Shift 엔터. 그럼 이제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중첩 if 들어가요. 자, I 탭 함수가 두 개예요.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시고 마법사를 들어가세요.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해야 될 게 뭐예요? 조건을 복사하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C로 조건을 복사하시는 거예요. 탭키 누르시고 3일 때 뭐라고요? A반. 그리고 아니면으로 갈라 그랬더니 얘가 또 나와 있어. 2면 B반. 이 말이 뭐냐면 학번의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3으로 나눈 값이 2예요 하고 또 판단하는 if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이름 상자에 가서 여기 목록을 누르시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10개가 보여요. 그럼 여기서 뭘 선택하시면 돼요? if. 그럼 이 마지막에 아니면이라는 곳에 if 함수가 추가된 거예요. 다시 또 판단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사한 식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또 해야 되거든요. write 모드를, MOB를.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2예요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B반. 하고 밑으로 내리시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0이면 C반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그 앞에 생략된 게 오른쪽에서 두 개를 뽑아서 3으로 나눈 값이 0이에요 하고 하는 판단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if를 또 추가라는 거예요. if 함수는 어디서 추가해요? 이름 상자. 근데 방금 전에 if를 썼잖아요. if가 V잖아요.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 if를 누르시고 컨트롤 V. 요번엔 1이 아니라 0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거죠. 탭키 누르시고 C반. 3일 때 C반. 얘는 거짓일 때 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게 중첩 if 작업입니다. 중첩 if. 되셨나요? 그래서 요 작업이 조금 길잖아요. 작업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기 좋은 거예요.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되셨어요? 숙제 안 하는 말썽꾸러기 됐어요? 아직도 몸이 좀 안 좋아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자, 4번 예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중첩 if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두 번째 if문에서 이 판단하는 작업을 또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자, 그 값이 2예요 판단하고 B반이에요 하고 나서 0이면 C반을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과 2와 0만 나와요. 그러니까 1과 2를 지금 처리했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C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C반이야로 끝을 내셔도 돼요. C반이. 또 중첩 if를 안 들어가도. 근데 이제 문제에 나온 거에서는 0이면 C반이에요 했으니까 그 작업을 다 해주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자, 4번 예제를 넘어오겠습니다. 자, 여기는 회원 번호가 있는데 이 회원 번호에 뒤에 한 자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서 하나를 뽑아다가 이제 쓰라는 거예요. F인 경우는 무료, S인 경우는 할인, 나머지는 유료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게 뭐냐면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근데 표현해야 될 게 뭐예요? 무료, 할인, 유료. 세 개잖아요. 그럼 중첩 if예요. if 함수는 두 개뿐이 못 써요.
합격, 불합격. 뭐 이렇게 두 개만 쓰는 게 단순 if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게 무료, 할인, 나머지는 유료 그러면 아, 중첩이구나. if를 두 번 써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학번의 뒤에 한 자리가 F인 경우라는 것은 회원 번호에서 마지막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요. right 누르시고, 늘 right. 회원 번호가 있고요.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몇 개 뽑아요? 하나. 이런 생략 가능합니다. 레프트와 라이트에서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워보면 뭐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얘가 대소 문자를 구분 안 하고 다 대문자로 인식해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게 뭐예요? 그 값이 F예요. 이렇게 판단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회원의 번호가 회원의 번호 뒤에 한 자리가 F인 경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료. S인 경우는 할인, 나머지는 유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true, false가 나왔고 얘를 채워보면 true가 있고 false가 있잖아요. 여기 true는 F로 끝났죠. false는 P로 끝났잖아요. 하나의 true와 하나의 false를 보시면서 잘 확인을 하시고, 자, if 함수 추가하겠습니다. 눈하고 라이트의 사이에 가서 I, 탭, 그리고 if 함수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커서를 왼쪽에 넣으시고 Shift F3. 마법사 불러내는 단축키가 Shift F3이에요. 마우스를 쓰셔도 되고 Shift F3을 하셔도 되고. 자, 탭 키를 누르시고. 자, 그러면 F인 경우에는 뭐라 했습니까? 무료. 어머, 복사를 안 했네요. Shift 탭으로 올리시고 복사. 중첩 if는 if 함수 추가하자마자 항상 복사를 하라 했습니다. 복사. Ctrl C 하시고 탭하고 무료 하시고 세 번째 칸에서 중첩 if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칸이에요. value if false일 때 이름 상자에 가서 if 함수를 고르는 거예요. 자, if 함수 고르는 게 아니라 얘는 if가 보이니까 선택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두 번째는 뭐예요? S이면 그래서 S를 F를 S로 바꿔주시고 탭.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할인하고 S인 경우는 아니죠. S는 할인. 그리고 얘는 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머지는 유료. 그래서 탭하시고 여기다 유료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하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추주 함수는
번호를 구해요, 먼저. 그래서 그 번호가 1이냐, 2냐, 3이냐. 번호에 따라 그냥, 해야 될 일을 정할 때 쓰는 게 선택함수예요. 얘는 시험에 한 50%의 확률을 갖습니다. 뚝 떨어졌죠? 90%에서. 90%짜리가 4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함수가 그 번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left, right, mid가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rank 함수예요. 순위를 구할 때 써요. 순위를 구할 때. 그러면 얘도 또 인수가 3개예요. 먼저 여기에 사람들이 6명이 있어요. 그러면 김진아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를 구해야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렇게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1일 때 뭐 할까, 2일 때 뭐 할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위를 구하는 작업을 하는데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순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먼저 자기 자신한테 1등을 넣어요. 그리고 나보다 큰 놈을 만나면 2등이네 하고 나머지 애들하고 내 점수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근데 얘가 또 절대 주소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김진아의 등수를 구했어요. 두 번째는 이은경이 85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또 얘네들을 가지고 등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수를 비교할 범위가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절대 주소를 씁니다. 함수마다 방법이 나올 때 함수마다 틀려요. 0일 때는 큰 수의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V루급, H루급의 방법 0 그러면 정확하게 쓰잖아요. 여기서는 큰 수의 1등이 0이에요. 등수를 구할 때 큰 수의 1등을 많이 구할까요? 작은 수의 1등을 많이 구할까요? 그래서 생략 가능한 게 0이에요. 아까는 생략 가능한 게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V루급, H루급에서는 유사일치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 가능하고요.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을 구해요. 그래서 얘를 오름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러고 기록경기. 기록경기라는 건 뭐예요? 달리기. 달리기라면 큰 수가 1등이에요? 작은 수가 1등이에요? 작은 수가 1등이에요. 그래서 등수를 구하는 방법을 0과 1을 갖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번호를 구했으면 그 번호에 따라 1일 때 뭐 할까, 2일 때 뭐 할까, 254번까지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게 추주함수예요.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어요. 합계를 이용하여 시상명을 구하는데, 시상명은 합계가 큰 점수 순으로 1일 때 대상, 2일 때 금상, 3일 때 은상, 4일 때 능상, 5일 때 장려상, 6일 때 아차상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랭크와 추주를 쓰라 그랬잖아요. 그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번호를 구하고 그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김차라는 사람의 순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 부제 올라가서 는 아래 자, 그러면 랭크 EQ라고 있어요. EQ는 똑같은 등수가 나오면 2등, 2등 주고 4등으로 넘어갑니다. 랭크 에버러지는 똑같은 등수가 나오면 그 등수 수로 나누어서 표시해요. 에버러지 EQ. 자, EQ 선택하시고. 첫 번째는 넘버예요. 순위를 알고 싶은 값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탭. 자, 랭크 하시고 랭크 EQ예요. 그 다음에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첫 번째는 김진아의 합계가 92점이잖아요.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넘버에는 D3 탭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순위를 비교하기 위해서
합계 전체로 비교합니다. 절대 주소. F4번 키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점수 순으로. 큰 수의 1등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뭐로 써요? 0을 쓰거나 생략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등수를 이렇게 채워보셔야 돼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절대 주소를 안 놓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채워보면 맨 마지막에가 1등이 돼요. 그럼 이때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내려가 보면 순위를 비교할 범위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값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절대 주소를 안 놓구나 하고 올라가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한 번 한 다음에 드래그 할 때는 전체를 안 잡아도 돼요. 걸쳐 주기만 하면 다 절대 주소가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채워보시면 돼요. 그럼 등수가 1등부터 6등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번호에 따라 해야 되는 정하니까 꼴등이 6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6개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넣은 다음에 클릭하시고 CH 5까지 넣으면 하나가 나옵니다. CHO choose 되셨나요? 탭키 누르시고 함수가 2개예요. 커서를 어디다 놓으라고요? 왼쪽에 놓으시는 거예요. 처음에 쓸 때는 FX를 쓰시고 두 번째 내가 키보드에서 커서를 왼쪽으로 옮겼잖아요. 이때는 Shift F3을 누르는 게 또 마법사예요. Shift F3이 단축키 마법사입니다. 그러면 추주 함수의 인덱스 넘버, 선택 번호는 랭크를 구해서 2라는 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탭키 누르시고 value 1이라는 것은 1일 때 뭐 할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대상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2일 때 금상 이렇게 하나씩 써내려 가시면 돼요. 3일 때 은상, 4일 때 동상, 5일 때 장려상, 6일 때 아차상. 그래서 이게 계속 내려가면 254번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아차상, 장려상까지 넣어주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게 추주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사용하는 게 이렇게 복잡한 형태는 좀 아니지만 랭크 함수가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함수예요. 순위를 구할 때 쓰는 거. 랭크 함수 사용법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되셨나요, 여러분? 오늘 if와 추주를 하니까 얼굴들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6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성별을 표시하세요. 8번째 자리가 13이면 남, 24면 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얘를 읽을 때 13이면 남, 23은 여. 1일 때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게 추주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주함수는 항상 선택번호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번호를 보고 8번째 자리가 그럼 뭐예요?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야죠.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여기다 뭐를 써서 미드를 써서 이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서 선택 번호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드 하시고 B3 마법사들이 하시고 탭 8번째에서 스타트 넘버 8 몇 개를 뽑아요? 하나.
그러면 얘가 3이라는 게 뽑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채워보면 각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각각 하나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제 추주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함수가 2개 있으니까 커서를 왼쪽으로 옮기셔야 돼요. 추주 누르시고 Shift F3. 그러면 인덱스 넘버, 즉 선택 번호를 구했어요. 우리는 1일 때 2일 때 해야 될 일만 누르시면 돼요. 1일 때 뭐예요? 남. 2일 때 여. 3일 때 남. 4일 때 여. 이렇게 남녀를 내려가면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